자, 지금부터 35-1차지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 개념을 알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절대값 x를 제곱하면 x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변형하면 절대값 x제곱 더하기 3절대값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인수분해하면 절대값 x 더하기 4가 되겠죠, 여러분? 네, 4 절대값 x 빼기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되긴 한데 여기서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항상 절대값은 0보다 크죠, 여러분. 그러면 4를 더해도 항상 0보다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요 오른쪽 부분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절대값 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절대값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자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의 최대값을 라지 m, 양의 정수 x의 최대값을 스몰 m이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범위를 나눠서 풀지만 선생님은 그래프를 좋아하는 다른 표현보다는 조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릴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깃을 꺾이는 점은 항상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점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보면 자, 0을 넣어봅시다. x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라고 잡읍시다. 그 다음 3을 넣어보면 9입니다. 그럼 두 그래프가 이어지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고 나면 오른쪽은 봅시다. x가 3보다 큰 데에서는 저식이 3x 빼기 2에 x 빼기 3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변식이. 그러면 x 더하기 6이 되겠죠. 자, x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x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식도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왼쪽 거 한번 볼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3x, 여기도 음수니까 2의 x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x 빼기 6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감소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가 9였죠, 여러분. 자, 우리한테 핵심은 누구다? 1입니다. 그럼 1을 한번 꺼봅시다, 여러분. 자, 그럼 1은 요렇게 되겠죠. 자, 갈까요? 1 여기다 긋겠습니다. 그럼 어떤 애랑 만나냐면 여러분 이 부분하고 이 식이 만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빼기 6이 1이 만나면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5고요. 그럼 이 가운데 식을 체크해 보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x는 어딘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저 식은 3x 나올 거고 뒤에는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5x 빼기 6이 되겠죠. 이 식이 누구랑 만나는 거? 1이랑 만나는 거. 따라서 여기가 5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커야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커야 되는 형태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렇게 있겠죠? 자, 볼까요? 요 부분이랑 그 다음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부분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여기 부분. 따라서 그거를 범위로 보면 죄송합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요쪽 부분, 요쪽 부분. 따라서 답은 x는 5분의 7보다는 크고 등호가 없으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음의 정수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다? 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데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양의 정수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다? 5분의 7보다 양의 정수 얼마?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있는데 px가 마이너스 2x 빼기 3의 해가 x가 0부터 1이랍니다. 자, 그럼 2차 방식을 했으니까 p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고요.
정리해보면 px 더하기 2x 가조건은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우리는 ax제곱 정리하면 b 더하기 2x 더하기 뭐가 될 거다? 3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놈의 애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방향 체크해 봅시다. 0과 1 사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린 첫 번째 여기서 힌트는 a는 음수일 거다. 됐나요? 두 번째 0과 1은 이 식의 해일 거다. 그러면 0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2가 될 거고 두 개 곱한 거 0은 a분의 3 더하기 c가 되겠죠. 근과 계사의 관계에 의해서. 따라서 c는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 다음 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a.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우리는 뭐? 이 두 개. 요 두 개의 조건을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 해결할까요? 그럼 나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넘어오면 px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 중근이니까 a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x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될 거고 값을 찾은 걸 정리하면 b 더하기 3의 x c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0이 되겠죠. 중근이니까 d는 b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a가 0이 될 거고 요 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b 더하기 3의 제곱에 자 4를 a에다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빼기 b는 0이고요. 정리하면 b제곱 더하기 6b니까 마이너스 4b 2b 마이너스 8이니까 구하면 1. 따라서 b 더하기 1의 제곱은 0입니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a도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감 정리하시면요. 우리는 px는요. px는 이렇게 됐죠. a가 마이너스 1 조건 맞았고 b도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3. 그래서 p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3.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은 세 자연수입니다. 자 가조건에 보면 a를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4로 나누면 1이 된답니다. 그럼 우린 보통 a를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4k 더하기 k는 어디서부터 0, 1, 2 숫자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가를 해석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b 빼기 a는 4고요 c 빼기 b도 4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자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하면 c 빼기 a는 8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다? b에서 1을 뺐고 c에서 b를 뺐고 c에서 1을 뺐는데 8이 나오고 4가 나오고 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는 a가 4k 더하기 1로 뒀으니 다 4차이고 8차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b는 4k 더하기 5로 둘 수 있고 c는 4k 더하기 9로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 조건을 가 조건을 이용해보면 57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하면 12k 더하기 15가 81이 되는 거고 12k는 그러면 여기는 66 여기는 15 빼니까 42. 따라서 k는 아까 0부터 가능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0, 1, 2, 3, 4 형태니까 얘는 3. 얼마고요 여기는 5. 얼마입니다. 그러면 k가 가능한 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럼 k가 4일 때는 a, b, c는 a는 17 b는 21 그 다음에 c는 25가 되고요. k가 5일 때는 a는 21 b는 24 c는 29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능한 건 뭐다? 17이랑 21밖에 없네요. a 값 물었으니까 그 두 개 더하면 38이 나오겠네요. 간단하죠 여러분. 자 5번 가겠습니다.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강조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생님 이걸 파란색 그래프로 볼 거고 요걸 분홍색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자두색이라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fx를 다시 맞춰서 가봅시다. fx는 요렇게 선생님이 색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gx는 이렇게
일단 넣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요? 수업 시간에 파란색 그래프가 gx보다 뭐하다? 작거나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작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만나는 교점을 체크해 놓고 여기는 체크해 놓고, 그럼 어디가 될 거다 여러분? 요 범위가 될 거라는 거 캐치해야 되겠죠? fx가 뭐하다? gx보다 작아야 됩니다. 파란색 선이 분홍색보다 작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됐죠?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체크해주고, 답은 x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총 몇 개다? 5개. 그래서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저 그래프 해석만 할 줄 안다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fx는 어떻게 된다? 해가 마이너스 4랑 1이니까 a의 x 더하기 4 x 빼기 1로 잡고 a는 양수라는 거 체크해주고, gx는 또 해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하고 4였잖아요. 그러면 b의 x 더하기 1하고 x 빼기 4, 그래서 b가 음수를 일단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은 해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x축과 만나는 점 해가 됐고, 두 개의 교점이 필요할 때는 만나는 점의 x좌표 있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여러분 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모든 실수의 범위가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면 이렇게 제한 조건을 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뭐 하도록 여러분?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정수 x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는 이하가 몇 차식이죠 여러분? 그렇죠, 1차식입니다. 그러면 앞에 게 0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a제곱 빼기 3a 빼기 6은 0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판별식을 써보면 여러분 4 더하기 24니까 식은 0이 되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0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큼은 뭐가 될 수 없다? 이 범위에서만큼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식이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a가 뭐가 나오니까 여러분, 실근은 나오지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놈이 무슨 함수다? 증가 모양인지 감소 모양인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됐나요? 그런데 그래프상으로 쌤이 이걸 일부러 써준 거고, 정확한 풀이를 보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1차 함수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딱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여러분 1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그래프부터 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식의 그래프에다 칩시다. 선이 나와야 되는데 예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마이너스 1을 있는 사이와 1 사이가 중요한 거니까 증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감소가 됐든, 맞습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항상 무슨 축? x축보다는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떨어지든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의 함수값들이 f-1이고 여기는 f1이죠. 똑같이 여기도 f-1이고 f1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f의 1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f-1도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파란색 그래프 감소함수 형태든 빨간색 그래프 증가함수 형태든 항상 어느 축? x축보다는 위쪽에 있을 거라는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차는 이렇게 풀지는 않는데 여러분, 1차는 이게 가능한 게 그래프가 증가냐 감소냐 딱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f1을 넣으면 a제곱 빼기 3a 빼기 6 더하기 a 더하기 6이
자, a 더하기 6이 해볼까요? a 더하기 뭐 사라지는 마술이 등장하네요. a 더하기 6 네, 그렇죠. 자, 잠시만요 여러분. 더하기 6이 정리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a제곱 빼기 2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의 a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뭐가 될 거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플러스 6 더하기 a 더하기 6이니까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a 빼기 6 a 더하기 2가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a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보시면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통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해됐나요? 또는 x는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여기는 3개 여기는 몇 개? 2부터 6까지니까 5개. 총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문자가 많아 보이지만 뭐가 가능할 거다? 인수분해 가능한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되겠죠. a제곱 더하기 빼기. 그러면 x 더하기 3 x 빼기 a제곱이 0보다 작고요. 밑에 거는 요것도 a랑 9를 두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요. 그럼 x 플러스 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9 x 뭐가 된다?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x는 요 잘 보세요 여러분.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맞죠? 0보다 크나 같을 거예요. a가 0이면 2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럼 이 부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a제곱 정해져 버리죠. 자, 그 다음은요 x가 요거 인수분해한 걸 잘 보면 x는 9가 해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a죠. 그러면 마이너스 a는 항상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 요놈도 요렇게 답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모양 자체가. 자, 그럼 수직선 한번 꺼봅시다 여러분. 자, 수직선을 꺼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3 여기가 a제곱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a부터 9까지입니다. 자, 그럼 a제곱이 어디로 들어온지가 중요한 건데, 자, 마이너스 a는 일단 뭐보다 작나요 여러분?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여러분? 맞나요? 요 방향이 틀렸네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x가 9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간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지가 작은 데 있을 거랬으니까 요점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러분. a보다 작으니까 a가 이쪽 가면 이쪽으로 뻗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은 9니까 이렇게 뻗어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죠 여러분? 해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a라는 놈,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점점 가다 보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a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a가 3보다 커진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그러면 a제곱은 항상 뭐보다 클 거다? 9보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a제곱 1로 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쪽에는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항상 학생들이 질문이 좀 했던 부분인데 a가 마이너스 3이 넘어서서 이쪽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마이너스 a가. 그러면 a는 이미 3보다 커지면서 a제곱이 9보다 커지므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a제곱이.
선생님 말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은 뭐가 생겨버립니까 여러분? 해가 생겨버리죠. 이해되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 부분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존재 안 해야 되니까?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어디가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자 이제 a제곱이 어떻게 구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뭐가 존재하지 않게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게끔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9는 정해졌으니까 보냈습니다 쌤 이렇게. 그럼 이제 a제곱을 갈 건데 9도 구멍 뚫려 있죠. 그럼 a제곱 일단 9랑 요렇게만 돼도 해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a제곱이 일단은 9보다는 일단은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정수입니다. 정수. 그럼 a제곱이 9를 조금만 넘어서도 이 사이에는 정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어디까지 가면 정수가 없냐면 10이 딱 걸쳐 있는데 이 a제곱이 10을 넘어가 버리면 10이 정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해가 하나 존재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이 a제곱은 누구 사이에 있어야 한다? a제곱은 9와 10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a제곱은 10보다는 작아져야 되고요. 그다음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아무도 커야 된다? 9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잘 봅시다 여러분. 자, a제곱은 9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왜? 그래도 등호가 a제곱도 등호 안 갖고 있으니까 해가 정수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요. 선생님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을 생각 안 한 이유는 선생님 방금 요거 설명했던 부분 영상 돌려보면서 생각하시고, 오른쪽은 조금만 넘어서 해는 있지만 모선에는 없기 때문에 이 정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값 구하는 거다 여러분? 최대값이니까 굳이 왼쪽 걸 구할 필요가 없으니 a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루트 10만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이 부분은 굳이 신경 안 쓰더라도. 따라서 라지 m은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다. 그래서 m의 제곱은 10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만 더 여기랑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한다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빼기 m의 값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 하나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저희는 우리 이렇게 보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구한답니다. 그래서 이 x의 범위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해가 x만 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2고 4면 대부분 친구들 이렇게 하죠. 이걸 바꾸면 모양을 바꿔볼까요? a의 x 빼기 2, x 빼기 4가 내 모양입니다. 내 모양의 형태입니다. 라고 보통 잡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로 잡으면, 요 오른쪽 것처럼 했던 것처럼 바로 잡았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는 형태가 4분의 1 빼기 x이고, 이건 해를 구하기 위해 x의 범위를 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 식의 형태를 바로 잡고 싶다면, 요 식을 변형시켜야 돼요. x가 9면요, 요거를 이 모양으로. 여기 4분의 1 빼기 x 모양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7, 1 더하면 8, 마이너스 8. 그 다음 4로 나누면 2,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a라 두면 여기도 a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아까처럼 여러분들 말한 대로 fa가 요 식이 요렇게를 가지니 나는 최고차의 개수를 모른다. 근데 방향 안 바뀌었을 거니까 양수다. 그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을까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a가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우린 이 식을 뭐로 바꿔도 무방하다. fx는 a의 x 더하기 2의 x 빼기 2로 바꿔도 무방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나 조건 볼까요? 일단 fx는 찾았고요. 자, f의 3을 한번 구해놓으면 자 3, 5, 1이니까 몇 a? 5a가 될 거라는 것까지 찾아놨습니다. 자, 나 조건 한번 해결합시다. 그럼 fx가 넘어왔으니까 fx를 구해놨죠 여러분? 전개하면 ax제곱 빼기 4a가 될 거고요. 그러면 넘어오면 2x 더하기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선생님 지겹도록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몇 개밖에 없다. 2차 부등식에서 3개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 자, 그러면 붕 뜬 거 접한 거 2개에서 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요거 하나랑 요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정리해서 이제 판별식 쓰라는 얘기네요. 그럼 a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4a 더하기 3분의 13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0보다 크거 나왔죠? d는 4 빼기 4 a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이고요. 정리하면 4로 약분하면 1 약분해서 정리할게요. 4a 제곱 맞죠? 자, 그러면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정리하면 12a 제곱 마이너스 13a 더하기 3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면 3, 4, 3, 1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3a 빼기 1 4a 빼기 3 마이너스 9 맞죠?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a의 범위를 나왔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건가요? f3의 무슨 값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fa는 몇 a였나요? 그렇죠, 5a였습니다. 자, 그럼 요 범위를 활용하면 3분의 5부터 어디까지다? 4분의 15까지입니다. 얘가 F3인 거죠 여러분. 그럼 최대값 4분의 15랑 얼마를 빼는 건가요? 네. 3분의 5를 빼랍니다. 그러면 12분의 45 빼기 20이니까 12분의 얼마가 나올 거다? 20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답은 12분의 25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9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가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조했고 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 그래프랑 여기 1차 그래프. 자, 근데 1차 그래프를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제 직방도 배울 거고 하면 이 그래프의 특징은 항상 2,0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1차식이.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또 무슨 개수? 정수 x의 개수가 10인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절대값 fx 빼기 fx를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야 되겠죠?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양수로 뽑혀 나오니까 fx가 될 거고, 밑에 거는 fx가 음수가 될 거니까 뭐가 나올 거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꼭지점의 y좌표의 차이랑 뭐다? 폭의 관계입니다. 폭이 좁아도 어떤 건 좁고 어떤 건 넓고 그 차이입니다. 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은 x의 범위가 중요한 거니 요렇게 되겠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는 4 이상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인수분해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x 더하기 4 x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요걸 바꿔볼까요 여러분? 자, x가 마이너스 자, 또 시작됐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봅시다. 자, x가 2 이상 또는 마이너스 4 이하일 때 그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부터 2일 때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잡으시면,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놈의 해가 마이너스 4랑 2죠.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둥근 표요. 마이너스 4부터 2 사이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fx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폭이 더 이 절대값이 클수록 다 좁으니까 밑에 그래프는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조금 펑퍼짐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왜? 위에 거랑 다른 거니까 모양이.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요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폭이 다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직선이 2,0을 지날 건데 항상 이 기울기가 양수 m이라 했죠, 여러분.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면서 2,0을 지나면 양수면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일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겁니다. 정수 x의 개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그래프가 1차식의 그래프, 즉 직선보다는 어디 쪽에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놈이 여기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안에 이 안에 총 10개의 정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2, 여기는 1, 0,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넷, 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개. 그럼 반드시 이 10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프가 조금 더 연장해서 그린다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된다면, 요 마이너스 8은 만나는 부분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프 직선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요 점을 지나가서 만들어도 되고 요 점을 지나가면서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요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만 이 그래프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됐나요, 여러분? 이 식의 양수값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즉 정수 x의 개수가 10개인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부분 확대할 거냐면 이 부분 한번 확대해 봅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확대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체크할 건데, 자, 요런 곡선이 있고요. 직선이 이 점 지나가고 이렇게 요 점 지나가면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점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요 부분이 아까 확대한 부분이죠. 요 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지워지네요. 컴퓨터를 바꾸든가 해야지. 됐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의 특징은 뭘까 하면, 이 부분은 어떤 자리였다, 여러분? 마이너스 7을 넣었을 때 만나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 요 밑에 식. 요 밑에, 이 분홍색은 위의 식이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f의 마이너스 7하고 1차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7을 넣은 거, m의 마이너스 7 빼기 2가 되는 것 같은 자리. 요 자리는 뭘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8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f의 마이너스 8을 넣었던 자리가 만났을 때의 m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1번이라고 보고 여러분, 자 봅시다. 요거를 1번이라고 보고요, 요걸 2번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었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2 f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넣잖아요. 그럼 4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은 이놈이 22가 될 거니까 27이 돼서 마이너스 18이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 9m입니다.
그럼 1번의 형태는 m이 2가 된다는 얘기죠. 이 자리는 m이 2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에다가 f 마이너스 8을 넣는다고 하면 64 빼기 얼마? 16 빼기 8이고요. 이놈은 마이너스 24니까 40 마이너스 3분의 80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0m이 되겠죠. 그럼 m은 얼마다? 3분의 8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당연히 솟아 있으니까 기울기가 더 크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는 절대 돼서는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 돼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럼 따라서 답은 m은 어떻게? 3분의 8은 안 돼야 되니까 등호를 빼고요. m은 어디까지? m이 더 작은 거죠. 다시 쓰겠습니다. m이 어디서부터? 2는 되고요. 3분의 8은 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양수 m의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다, 여러분? 2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양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반대도 다 끄어봐야 되겠죠. 반대로 다 끄어서 해본다고 하면 엄청 답이 복잡할 것 같아요. 여기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여기 뭐 5개 나왔을 때 이쪽도 5개 나올 수 있으면 총 10개가 될 거니까 그렇게 조금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만만치 않았지만 요 그래프 첫 번째 그릴 때 나눈다라는 거, 두 번째 뭐 한다? 그래프 그릴 때 폭을 달리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요거,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거는 나중에 직방에서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풀이도 길었고요, 시간도 길었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 영상 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5-1차시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